자, 이제 앞단에 강의가 너무 길어져 가지고 좀 실습을 좀 잘랐어요. 좀 전에 여기까지 했거든요. 이 앞선 그 재생 목록에서 검색을 하면 되더라고요. 유튜브 보면 제 채널의 재생 목록에 뭐 블록체인이라는 목록에서 받아서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했고요. 지금 할 건 어디 하려고 하냐면 여기 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다 폴더를 만들었고 설정 파일을 만들 거예요. 얘는 어디서 쓸 거냐 앞에서 설명했지만 얘를 좀 지워볼까요? 너무 좀 지저분하니까. 얘는 플라스크를 쓰고 있는데 플라스크가 기본적으로 이제 세팅을 해줘야 되잖아요. 세팅해주는 내용을 요 파일에 써줄 겁니다. 이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갈 거예요. init 여기 config 파일을 내용을 계략적으로 이렇게 적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해야 되겠네. 시크릿부터 시크릿 먼저 작성할까요? 그럽시다. 시크릿 간단하니까 시크릿부터 작성할게요. 우리 폴더 중에 요 시크릿 파일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놨죠. 요거 여기에서 뭘 할 거냐면 여러분들의 비밀번호를 작성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저는 CSRF 토큰 요거 암호화 해주는 겁니다. CSRF라는 공격이 있어요. 중간에서 나쁜 짓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세션을 이용해서 저 암호화 해주는 비밀번호가 필요한데, 그래서 여기다가 문자열로 여러분들의 비밀번호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 뭐 나는 뭐 어떤 사람은 뭐 1, 2, 3, 4, 뭐 5, 6, 7, 8 이렇게 간단하게 쓰시지 마시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비밀번호를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장이 됐겠죠? 지운 다음에 얘를 만드는 거죠. 여기서 임포트해서 요 비밀번호를 불러올 겁니다. 불러와서 나머지 작업들은 계속해서 코딩하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config 파일을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되니까 요 config 파일이죠. 얘를 불러와서 아까 있던 내용을 같이 한번 쳐볼게요. 그래서 제가 임포트를 몇 개를 해놨는데 베이스 64라는 걸 하나 임포트 해 놓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 쓸 건 아닌데 우리가 개발하면서 계속 쓸 거라서 미리 좀 임포트를 해 놓을게요. os 그 다음에 임포트 리퀘스트 이렇게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얘는 다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라 임포트가 바로바로 될 겁니다. 그래서 from 우리가 여기 마이닝에서 작업하고 있죠. 마이닝에서 불러올 거예요. 마이닝 그래서 마이닝 밑에 시크릿이라는 게 있죠. 얘 시크릿에서 우리가 작성했던 임포트 CSRF 저저저 써 있는 거 있었죠. 요거 불러올게요. 그러니까 뭘 불러온 거예요? 시크릿에 요거를 불러온 거죠. 요거를 아주 간단한 스크립트 파일이죠. 자, 그런 다음에 베이스 dir이라는 걸 만들게요. 얘 대문자여야 됩니다. 이게 왜 대문자여야 되는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os라는 패키지 밑에 pass라는 게 있고 거기에 dir name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거기에 인자값으로 파일을 주면 요 패스가 나오는 겁니다. 현재 내가 작업하는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에 요 config라는 파일이죠. 요 파일이 있는 경로를 알려줘요. 알려줘서 요 변수에 담는 거죠. 변수에 담아 놓을게요. 그래서 왜 이거를 하냐면 이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쓸 게 SQL 알켐이잖아요.
데이터베이스를 쓰니까 SQL을 쓰고 SQL 알케미로 연결을 할 거니까 이거를 등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SQL 알케미 데이터베이스 URI 그래서 어떻게 써주냐면, 이거는 약속입니다. SQL 알케미에서 이렇게 적으라고 해놨어요. 네가 쿼리 언어 안 쓰려면 요거는 네가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네가 쓸 데이터베이스 이름 써줘. 우리는 SQLite 쓸 거죠. 그 컬런하고 슬래시 3개. 슬래시 3개면 내 컴퓨터 밑에 있는 거예요. 2개면 저거 인터넷으로 네트워크로 연결할 때, 우리는 SQL 알케미는 파일이기 때문에 현재 자기 컴퓨터에 파일이 저장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요거를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포맷 이렇게 썼는데, 포맷 하면 여기 포맷 안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고 F스트링 쓰셔도 됩니다.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포맷해서 저는 F스트링 그냥 PPT에 있는 대로 할게요. 여기에다가 os.pass.join 에서 좀 전에 만든 거 있죠. base dir 얘하고 뭐를 엮어줄 거냐면 .db 이렇게 써줄 겁니다. 뭐 이름은 달라져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실습하려면 저랑 똑같이 하면 좋겠죠. 여기에서 요 config 파일이 있는 경로가 절대 경로가 나올 건데, 그 경로 밑에 blockchain.db라는 이름을 하나 만들어서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줘 이겁니다. 조인이. 그러면 얘가 SQL 알케미 데이터베이스 URI가 되는 겁니다. SQL 알케미가 참조해야 될 파일은 요게 되는 거고요. 파일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 요것도 넣겠습니다. 얘는 SQL 이렇게 써가지고 SQL 알케미 트랙 모디피케이션, 얘 오타나면 안돼가지고 제가 붙여놓게 했어요. 그래서 false 이렇게 쓰겠습니다. 얘는 뭐냐면 이렇게 ORM을 만들 거잖아요. 우리가 ORM을 만들면 얘가 변경사항이 계속 생기겠죠. 안 생기는데요? 생겨요. 데이터를 뭐 쓰기도 하고 변경하기도 하고 막 지우기도 할 거 아니에요. 변경사항이 생기면 이거를 계속 추적을 합니다. 어떤 것들이 변경되어 있는지. 이 추적을 안 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거 추적을 하면 메모리가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 꺼놔요. 데이터베이스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뭐 켜놓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것도 넣어야 됩니다. 비밀키. 그래서 시크릿 키. 이렇게 해서 얘를 뭐를 넣을 거냐면 요거 임포트 해준 거 있죠. 얘를 대입시켜 줄게요. 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런 다음에 추가로 몇 개만 더 해놓을까요? 설정에 나중에 또 해야 되는 거라서 지금 설정 파일 작성하고 있으니까 채굴을 하면, 성공하면 이 사람한테 채굴 보상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채굴 보상금을 주는 사람 이름을 써줘야 되죠. 일반적으로는 또 코인 네트워크에서 블록체인을 트래킹 할 때 지갑 주소 같은 거를 쓰는데, 채굴 보상금을 보내는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얘를 이름 붙여주는 겁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 그래서 네트워크 이름을 블록체인 네트워크 이렇게 적어줄게요. 그 다음에 나중에 쓸 건데, 여기 마이닝 디피컬티가 있어요. 그 넌스라고 했던 거 있죠. 제가 이론 시간에 얘기했던 거. 그거를 마이닝 디피컬티라고 해서 하나 적어 놓을게요.
difficulty에서 한 5 정도 해놓을까요? 일단 5로 할까 10으로 할까 5로. 네, 5. 나중에 바꾸면 되죠. 그 다음에 채굴 성공하면 보상금도 줘야 되죠. 그래서 마이닝 리워드, 얘는 채굴 리워드 보상금 15.0, 15코인 주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직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네요. 필요 없으니까 여기까지 한번 작성을 해볼까요? 닫고 컨트롤 S 누르면 다 됐죠. 끝났습니다. 설정 파일. 그 다음에 설정 파일에 이제 개발이 진행되면서 여기 막 계속 추가를 할 겁니다. 필요한 내용들을.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도 돌아갈 것 같은데, 오타가 없다면. 네, 오타가 있어도 돌아가면 큰일이죠. 그 다음에 할 게 뭐냐면 요거 만들 겁니다. 서버 초기화 파일. 처음에 플라스크 서버를 돌아가야 뭐 블록체인 정보를 뭐 요청을 하거나 받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받는 거를 그 서버 돌릴 때 블록체인도 나중에 코딩을 하겠지만 그 블록체인 정보를 받아오고 전달해 줄 서버를 초기화해 줄 거를 작성을 할 거예요. 근데 얘가 여기에 작성을 합니다. 여기에 요 파일 안에. 요 파일은 어떤 뜻이 있냐면 우리가 마이닝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요 밑에 쭉 파일들이나 폴더를 다 잔뜩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뭐 init.py 얘는 약속이에요. 파이썬의 약속. 요 파일을 만들어 놓으면 이거에 있는 전체 있죠. 요 밑에 있는 전체, 얘를 하나의 패키지로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util 이렇게 만들어 놨죠. utils 점 하고 폴더 밑에 뭐 잔뜩 써놨잖아요. 그러면 mining 점 from 요 init 파일이 있으면 mining 점 util 점 뭐에서 뭐 밑에서 import, 얘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요거를 해주는 파일 이름이 요겁니다. 요거로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불만은 갖지 마. 이렇게 했습니다. 이름이 여러 개면 더 헷갈리니까 그냥 약속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어떤 것도 있냐면 이 패키지가 마이닝이라는 서버를 만들 건데 이게 처음 작동될 때 실행해야 될 초기화 작업. 그냥 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임포트만 하고 싶다 그러면 요 빈 파일만 만들어 놔도 되는데, 우리는 초기화 작업을 할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서버를 만들 때. 그 초기화 작업 내용도 여기 써주면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써줄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같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코딩을 해보면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여기. 그리고 요 파이썬 요 비주얼 스튜디오가 요 자체가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파이썬이 여러 개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우리는 또 설치했죠. 가상환경 안에 파이썬이 설치되어 있어요. 요 환경 안에서만 venv라는 데서만 쓸 수 있게. venv 들어가 보면, venv 어디 갔어? 여기 들어가면 바이너리 밑에 여기 파이썬이 있죠. 파이썬이 여기에 설치된 거예요. venv 밑에. 얘를 알려줘야 되는데, 얘를 알려주려면 컨트롤 시프트 P 이렇게 누르면 커맨드 팔레트 명령어 입력 창이 나오는데, 여기에 파이썬 셀렉트 인터프리터 이렇게 치시면 어떤 파이썬을 써야 되는지, 이게 지금까지 제가 만든 가상환경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엔터 패스해서 파인드에서 현재 폴더 우리가 만든 venv가 있죠. 여기 3번에 venv 지금 우리가 만든 거죠. 여기 밑에 파이썬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만든 가상환경에 있는 파이썬으로 해,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자, init 한번 가볼게요. 컴피그는 여기 옆에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다 놓고, init은 뭘 할 거냐면
맨 먼저 플라스크를 설치를 했으니까 플라스크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from 불러와야죠. 플라스크 import 플라스크. 대문자인 거 보니까 플라스크라는 클래스가 있는 것 같아요. 요 패키지 밑에. 궁금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클래스 맞네요. 재밌죠? 그 다음에 from 플라스크 migrate 요거에서 migrate라는 클래스를 임포트 하겠습니다. 얘는 뭐냐면 나중에 좀 이따 하면 다 알게 돼. 얘는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할 건데 걔가 우리가 코드로 클래스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거거든요. 그럼 걔를 클래스 이제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적용시키는 거를 마이그레이션 한다고 하거든요. 그 마이그레이션은 자동으로 해주는 클래스예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SQL 알케미도 필요하죠. 플라스크 SQL 알케미 얘 있죠. 그래서 임포트해서 SQL 알케미 얘를 클래스를 임포트 할게요. 그런 다음에 from 우리가 만든 거 있죠. config 파일 얘를 불러와야 돼요. 어디에 있어요? 얘는 init 파일이 있으니까 마이닝에서 임포트 할 수 있겠죠. 이제부터는 마이닝에서 임포트 config 원래는 config.py죠. 모듈이 이름이. 근데 실제로는 코딩에서는 파이 요거를 안 씁니다. 각각이 다 모듈로 인식하는 거예요. 전체를 모듈을 모아놓은 거는 패키지고. 그런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적용시킬 객체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migrate이라고 해서 migrate 해서 클래스 이름에 열고 닫고 이렇게 하면은 객체가 생성이 되면서 migration이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SQL 알케미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객체를. 그 객체 이름을 우린 데이터베이스니까 db라고 할게요. 알케미 이렇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앱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마이닝이라는 서버를 잘 들으세요. 마이닝이라는 서버를 작동을 시키면 요게 전부 다 실행이 되겠죠. 실행이 되면서 init 파일이 있으니까 init 파일에서 뭔가 써놓으면 걔를 한 다음에 명령이 작동이 되겠죠. 이 패키지가. 거기서 근데 플라스크에서 약속을 했어요. create app 이렇게 써라 라고 함수로. 그러면 만약에 실행이 시키면 요 안에 있는 것들 여기가 제가 쭉 써줄 겁니다. 내용을. 여기에 있는 내용이 실행된 다음에 요 서버가 리턴이 되는 겁니다. 이 패키지로. 그러면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앱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플라스크 객체가 플라스크를 하나 만드는 거죠. 서버를 하나 만들어서 앱이라고 이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름을 줘야 되는데 이름은 name. 파이썬 공부하면 name이라는 속성이 있죠. name은 그 자체입니다. 내가 요거 마이닝을 이니 초기화하는 파일이니까 마이닝의 이름을 갖고 있을 거예요. 마이닝이라는 이름을 갖는 앱을 하나 만들어. 서버를 하나 만들어. 그 뜻이죠. 그런 다음에 app.config 점 찍고 from object. 네, 얘죠. 그런 다음에 얘한테 뭘 주냐면 요거 config 요거 있죠. 요거 전체를 그냥 얘한테 던져주는 겁니다. 야, 내가 설정 파일 있는데 이거 원래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app.config 점 찍고 여기에 뭐 base dir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써줘도 돼요. 이렇게 요 내용을. 근데 이렇게 하면 불편하겠죠. 왜냐면 그때마다 요 파일 설정 파일 하나로 딱 관리하면 내가 필요한 것만 바꿔주면 자동으로 여기에서 한꺼번에 되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를 설정해주면
그때그때 찾아다니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from object, 왜냐하면 얘가 오브젝트니까, 임포트 됐으니까 객체가 되겠죠. 자, 그러면 플라스크 서버를 앱이라고 이름 붙여줘서 만들고 거기에 설정 다 적용했어요. 그런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 만약에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적용해야 되겠죠. 초기화. 그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우리가 db라고 이름 줬죠. db 점점 찍고 init 앱 이렇게 하면 해서 얘를 던져주는 겁니다. 얘 앱. 야, 데이터베이스는 요 앱에 있는 거를 그대로 다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해, 그 뜻이에요. 그런 다음에 migrate에서 하나 좀 더 해줄 게 있는데, init 앱,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적용된 거를 실제로 마이그레이션, 내가 이제 클래스 우리 계속 만들 건데 만들어 놓은 거를 적용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잘 모르면 그냥 똑같이 쓰세요. 여기 잘 모르면 이거 컨트롤 키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얘를 클릭하면 얘가 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있죠. 우리 버추얼 env에 있는 거죠. 우리 잘 몰라도 되니까. 네. 여기에 뭐뭐를 던져줘야 되냐면 앱을 던져주고 데이터베이스 던져줘야 되고, 옵션 중에 렌더 에즈 배치라는 게 있습니다. 얘 true 이렇게 써줄게요. 얘는 뭐냐면 SQLite가 DB를 만들어 놨다가 어떤 나는 사람 DB를 만들었는데 나이 생년월일 주소 있는데 그게 다 기본으로 값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나는 생년월일이 필요 없어졌어. 근데 그걸 드랍할 수가 있죠. 드랍할 때 그 필수 값이 있으면 드랍을 못해서 에러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 MySQL이나 딴 거는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 경우에 그냥 통으로 복사했다가 필요한 것만 다시 복사해와, 이런 뜻으로 쓰는 겁니다. 얘는 에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로 넣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from 현재 디렉토리 밑에서 import models,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에 모델을 이제 넣어줘야 되는데 모델이 뭐가 있는지 얘가 알아야 되죠. 크리에이트 앱 할 때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네가 좀 인식 좀 해줘 해서 모델이라는 모듈, 우리 요거 아무것도 없죠. 이제 작성할 거예요. 작성하게 되면 요 내용이 여기로 지가 알아서 다 긁어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from 마이닝에서 views라는 폴더를 만들었죠. 여기 얘를 가져올 겁니다. 여기서 임포트를 뭘 할 거냐면 메인 뷰라는 걸 우리가 만들어 놨으니까 메인 뷰를 임포트 할게요. 얘를 임포트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금만 참고 들으세요. 앱에 레지스터 블루프린트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얘 뭐를 넣어줄 거냐면 여기서 불러온 거 있죠. 메인 뷰에 bp라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bip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해줄게요. 이렇게 여기까지 다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거를 좀 마저 설명할게요. 얘가 뭔 뜻인지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요거 아니구나. 설정 다음에 예정. 자, 우리가 요거를 등록을 했습니다. 요거 메인 뷰를 임포트 한 다음에 여기에 요 안에 있는 bp라는 게 있겠죠. bp를 블루프린트라는 데다가 넣어줬어요. 인자로 아규먼트로 넣어준 거죠. 얘는 어떤 거냐면 원래 라우팅이라고 합니다. 라우팅. 예를 들어서 네이버 .com 한 다음에 슬래시 블로그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블로그로 가는 거를 지정을 해줘야 되죠. 이 지정을 해주는 거를 어떻게 하냐면 골뱅이 찍고 앱. 라우트 하고 여기에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경로명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블로그 이렇게.
여기다가 쭉 써줘도 됩니다. 이렇게 쭉 써줘도 되는데 얘가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지 마세요. 블루프린트를 쓰셔야 됩니다. 얘는 이거를 서로 막 불러오다 보면 얘가 나를 불러오고 내가 얘를 불러오고 서로 불러오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특히 웹서버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거를 상호참조라고 합니다. 이러면 오류예요. 서로가 서로를 부르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게 있는데 블루프린트라는 게 있어요. 블루는 파란색 종이죠. 프린트한 거. 청사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이 라우팅 하는 거를 요 앱에서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해서 별도 파일로 작성을 한 다음에 요 작성된 거를 뭐 블로그가 됐든 뭐 카페가 됐든 뭐가 됐든 이거를 별도로 관리하게 해줘서 상호 참조를 아예 없애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플라스크 같은 것들을 검색을 해보면 app.route로 그냥 코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면은 시스템이 조금만 복잡해지면은 다 에러 납니다. 상호 참조 에러. 우리는 BP를 작성을 할 거예요. 메인 뷰 밑에 BP가 있겠죠. BP가 지금 슬라이드 뒤쪽에 있는데 뒤쪽으로 먼저 가서 작성해 볼게요. 메인 뷰에 여기 보면 BP라고 이렇게 있죠. 또 블루프린트를 불러와서 이렇게 한 다음에 bp.route 이렇게 찍는 겁니다. 그래서 bp.route 그래서 라우팅을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내 서버에 어느 경로로 왔을 때 무슨 일을 해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여기에 요 폴더 밑에 지금 현재는 우리가 뷰스 밑에 메인 뷰라는 게 하나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계속 추가해 나가면서 이 파이썬 스크립트가 계속 추가가 되는 겁니다. 라우트가 아무리 복잡해더라도 별도로 관리할 수 있게. 그럼 서로 침범을 안 하겠죠. 그래서 상당히 안전하게 코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볼까요? 얘를 작성을 해볼게요. 저 뒤쪽에 제가 뒤쪽으로 가 있는데 이걸 제가 슬라이드로 옮길게요. 잠시만요. 자, 계속해서 한번 가볼까요? 어떻게 되나? 그러면 이 파일을 작성하면 되겠죠. 뷰스 메인 뷰스.py 요걸 그대로 같이 한번 작성하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걸 한번 하면은 제가 실습 첫 시간이니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다음부터는 휙휙 넘어갈게요. 네. 자, VS 코드를 열시고 init 파일 작성했으니까 여기다 갖다 놓고 메인 뷰라는 게 있죠. 메인 뷰 요거를 작성할게요. 메인 뷰에서 뭘 할 거냐면 필요한 걸 임포트를 해줘야 되겠죠. 거기 어디에 들어있냐면 플라스크라는 패키지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임포트 뭐를 할 거냐면 블루프린트를 하는 거하고 JSONify라는 거를 임포트 할게요. 네,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저는 나중에 이게 임포트 할 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여러 줄에 걸쳐서 쓸게요. 여러 줄에 거칠 때는 소괄호를 열고 닫고 그 안에 써주면 여러 줄로 쓸 수 있습니다. 블루프린트하고 JSONify 두 개 이렇게 인풋을 할게요. 여기 컴마가 있다는 얘기는 프로그래머들끼리 뭐 그냥 통용되는 약속인데 나중에 더 추가할 게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컴마를 찍어 놓고 아 이게 다 쓴 거야. 그러면 그냥 컴마를 안 찍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계속 여기 뭔가를 추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콤마 찍어 놓을게요. 그런 다음에 from bp를 하나, 이 블루프린트 객체를 하나 만들게요. 만드는데 메인에 요 블루프린트 이름을 메인이라고 붙여줄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프론트 작성할 때 아시게 됩니다. 요 파일이 여러 개가 생기잖아요. 여기. 그럼 그 중에 어떤 파일로 갈 건지를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어떤 블루프린트로 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메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줄 거고 요 블루프린트가 속해 있는 파일의 이름은 name 이렇게 써주면 파이썬이 알아서 해주죠. 그 다음에 url 프리픽스 얘는 뭐냐면 문자열로 주는데 슬래시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닷컴
슬래시 하고 아무것도 안 쓰면 여기로 온다는 뜻이에요. 메인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객체를 생성하면 어디 변수로 담아둬야 되니까 이거 bp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기다 담아 놓을게요. 그럼 요 bp가 여기로 오는 거죠. 예. 여기에 bp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라우팅을 몇 개를 할 건데, 그래서 뭘 할 거냐면 골뱅이에 bp 점 찍고 이때부터 라우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라우트. 그래서 슬래시 이렇게 되면 슬래시 밑에 슬래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어디로 오게 할 거냐면 일단 메소드는 get으로 할게요. 그래서 여기로 예를 들어서 요거죠. 일단 작성해 놓은 다음에 볼까요? 여기로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주소가 있고 슬래시 아무것도 없는 거로 왔어요. 그럼 얘가 받는 겁니다. 얘가 받아서 해야 될 일들이 있겠죠. 해야 될 일을 이름을 적어주고 함수로 하나 요 바로 밑에 함수를 써주면 요 함수에서 적어준 일을 한 다음에 결과값이 리턴이 되는데, 이 리턴된 값이 어디로 가는 거냐면 리퀘스트를 보낸 요청자, 그러니까 사용자의 브라우저, 니네들 브라우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getChain이란 것도 하나 만들게요. getChain은 뭐냐면 블록체인을 나중에 가져와야 되잖아요. 야, 너 블록체인 좀 줘봐. 나 거래 내역 좀 조회하게. 그래서 그거를 할 때, 요청할 때 쓸 거를 getChain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메서드는 get. 메소드는 4개가 있어요. get이 있고 put이 있고 post, put, 그 다음에 delete 이렇게 쓸 겁니다. get은 있는 자료 요청할 때 주로 쓰고요. post는 없는 자료를 새로 만들 때, put은 있는 자료 바꿀 때, delete는 있는 자료 삭제할 때 이렇게 씁니다. 이거 홈 하면은 있는 거 그냥 받는 거죠. 그럼 get, 그 다음에 getChain, 야 블록체인 좀 줘. 그거는 있는 건 받는 거니까 get으로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같이 코딩하면서 한 줄 한 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꼰대처럼 아주 자세히. 그래서 def 이렇게 해서 여기로 들어오면 홈 이렇게 하겠습니다. 홈 이렇게 하고 인자값은 아무것도 안 받을게요. 안 받아서 얘는 마이닝 메인 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나중에 꾸밀 거예요, 같이. 재밌습니다. 그래서 요 경로로, 요 아무것도 없는 거에 아무것도 없는 경로로 들어오면 메인인데, 그때 작동할 함수는 홈이라는 함수다. 그러면 너는 뭘 할 거냐면 현재는 리턴, 그냥 리턴 할게요. 문자열을 리턴 하겠습니다. hello world. 그러면 여기로 네이버닷컴으로 접속했는데 홈이라고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헬로 월드가 찍히는 거죠. 네이버 화면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네이버 화면 나오게 하려면 HTML을 작성을 해서 여기다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요 파일을 리턴해 주면 되죠. 지금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요거로가 있죠. 또 이런 경로로 들어오게 저는 설정을 할게요. 골뱅이에 bp.route. 그래서 예를 들어서 getChain 요 경로로 들어올 때 요청 메소드, 리퀘스트 메소드는 얘도 get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경로로 예를 들어서 슬래시 getChain으로 들어오면은 해야 될 일 정의해 줘야 되죠. 해야 될 일의 함수 이름을 하나 적어줘야 되겠죠. 예, 똑같이 일반적으로 같이 적습니다. getChain 하고 뭘 할 거냐면 블록체인을 하나 만들 겁니다. 블록체인 에서 get 블록체인, get 블록체인. 이게 지금 없으니까
그냥 리턴 할게요. 리턴 getChain 이렇게 리턴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네. 따로 만들 때 또 추가로 설명하면 되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또 뭘 해야 되냐면 요거를 해야 되겠죠.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블록이 생성이 되면 어딘가에 저장을 해놔야 되니까 그렇겠죠. 저장이 안 돼 있으면 그거를 우리가 말짱 꽝이라고 하죠. 그럼 저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그 모델 데이터베이스 모델 구조는 이 models.py라는 데다 만들 겁니다.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들 거냐면 슬라이드가 준비되어 있죠. 네,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모델에는 블록이란 게 있고 트랜잭션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은 여기에 뒤쪽에 좀 있는데 뒤쪽으로 한번 가서 먼저 좀 살펴볼게요. 블록체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록 하나의 블록에는 이전 블록의 해시 값이 들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시간 정보가 하나 들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넌스라는 게 있어야 돼요. 얘는 디피컬티죠. 디피컬티를 가지고 채굴한 그 숫자 값입니다. 나중에 다 알게 돼요. 이런 게 있다 라고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거래 내역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거래 내역은 이렇게 생겼죠.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블록체인 주소, 그 다음에 금액 이렇게 들어 있으면 되겠죠. 요게 여러 개 있겠죠. 이렇게 여러 개. 그래서 얘를 표현하기 위한 이거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모델이 있어야 되겠죠. 데이터베이스 모델. 그 모델을 실제로 작성을 할게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 블록이라는 걸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트랜잭션 거래 정보가 영어로 트랜잭션이니까 걔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코딩하면서 설명을 하겠지만 프라이머리 키라는 게 이상한 게 하나가 나오고 포린 키라는 게 나오죠. 포린 키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거래는 이 블록에 속해 있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릴레이션십이라는 게 있는데 릴레이션십은 뭐냐면 여기 하나의 블록에 이렇게 있고 여기에 딸린 트랜잭션들이 많이 있잖아요. 쭉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블록 한 다음에 점 찍고 블록체인 이렇게 쓰면 트랜잭션이라고 쓰면은 여기에 있는 모든 게 한꺼번에 딸려서 옵니다. 그러니까 되게 코딩하기 편하죠. 코딩 편하게 하려고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백 레퍼런스 하면은 내가 나를 불러야 되는데 얘가 나를 부를 때 예를 들어서 블록이라고 쓰고 점 찍고 트랜잭션 이렇게 써주면 여기 딸려있는 모든 트랜잭션들의 정보를 한꺼번에 긁어올 수 있습니다. 다른 블록이 있으면 이 해당되는 블록의 아이디를 가지고 여기 딸려있는 트랜잭션 쫙 불러올 때 겁나 신기하죠. 되게 좋은 거죠. 이거는 안 쓸 이유가 없죠. 얘를 코딩을 한번 해줄게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코딩할 게 models.py죠. 그러면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해야 될 거니까 from mining에 마이닝이 얘죠. init이 마이닝 패키지를 초기화한 거니까 얘가 create 앱이 실행되면서 나중에 여기 이걸 안 적었네요. 잠시만. return 앱 지금까지 만든 거를 다 리턴해줘 그 뜻이에요. 여기 앱을 하나 만들고 앱에다가 데이터베이스고 뭐 어쩌고저쩌고 쭉 해줬잖아요. 이거를 리턴하면은 마이닝을 호출하는데 얘가 나오는 겁니다. 앱이. 그러면 마이닝은 앱을 들고 있을 거예요. 앱이 아니라 DB를 들고 있겠죠. 얘를 DB를 임포트 하는 겁니다. DB는 SQL 알케미 객체가 되겠죠. 자, 얘 임포트 한 다음에 작성하면 되죠. 블록이라고 이름을 붙여줄게요. 그래서 얘는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상속을 db.model이라고 있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SQL 알케미가 들고 있는 거죠. 모델을.
그래서 나는 그대로 갖다 쓸 겁니다. 갖다 쓰고 내가 필요한 필드 어떤 정보들을 여기에 입력해줘 쭉 써주면 됩니다. 마음대로. 일단은 기본으로 항상 써주는 게 id 값이 있어야 돼요. 고유값. 그래서 db.column. 그래서 얘는 정수값으로 많이 지정을 합니다. db.integer. 대소문자 구분하니까 조심해서 코딩하세요. 나중에. 프라이머리 키. 너는 프라이머리 키야. true야. 적어주고 id 있어야 되고, 아까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previous hash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여기 previous hash 얘하고 타임스탬프하고 nonce를 넣어줘야 되니까, 타임스탬프는 실수가 되겠죠? previous hash는 글자가 되겠죠? 글자. 그 다음에 nonce는 정수값이 될 겁니다. 그 순서대로 코딩 해줄 거예요. 필요한 게 previous hash, 그 다음에 nonce, 그 다음에 타임스탬프. 이렇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트랜잭션도 만들 거예요. 얘는 똑같이 db.model을 상속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프라이머리 키 항상 있어야 돼요. id는 얘를 그대로 쓸게요. 복사해서 쓰고, 그 다음에 블록 id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sender의 주소, 그 다음에 받는 사람 주소, 그 다음에 금액 amount라고 하겠습니다. amount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먼저 작성해 볼까요? previous hash는 문자열이 될 겁니다. 해시를 하면 헥사 다이제스트를 할 거기 때문에 16진수 0부터 9, A부터 F까지의 그 알파벳으로 구성된 어떤 긴 문자열, 64개의 문자열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문자열로 받아야 돼요. 문자열로 저장해야 되니까 db.column. 그래서 자료 형태는 스트링. 스트링은 값을 설정해 줄 수 있는데 몇 글자 할래? 그래서 저는 여유있게 300글자. 이렇게 널러블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널러블은 값이 없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nonce는 똑같죠. db.column에 인티저니까 db의 인티저 널러블 true로 해주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리팩토링 할 때 다 지워야 되는 건데, 혹시 에러가 나면 db 뻥 날까봐 일단 널 값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타임스탬프는 db. 뭐죠? 실수해야 되죠. 실수 값으로 넣어줄 겁니다. 타임스탬프를 이렇게 찍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 밑에 한번 보세요. 파이썬 실행시킨 다음에 import time 이렇게 하면 어떤 실수 값이 나옵니다. 이 값이 뭐냐면 1970년 1월 1일 00시 00분 00초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까지 몇 초 지나 있나, 그거를 계산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블록이나 거래 뭐 이런 거 할 때 타임스탬프 할 때 이 타임 함수를 불러다 쓸 거예요. 실수로 나오니까 실수로 저장할게요. 실수한다, 그 실수가 아니라. 블록 아이디는 뭐예요? db. 얘가 트랜잭션이 어느 블록에 속해 있는 트랜잭션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연결해 주기 위해서 블록 아이디를 가지고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db.column db.integer, 자료형은 인티저고 db.foreign key.
그 다음에 블록.id. 얘가 이름을 별도로 뭐 네임이라는 게 있는데 뭐 네임을 해서 오버라이딩을 해서 뭐 별도의 이름을 적어줄 수도 있는데, 이름을 안 적어주면 요게 이름이 됩니다. 클래스 이름이. 대신 대문자가 다 소문자로 바뀌어요. 그래서 얘는 블록 점 블록에 있는 id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샌더의 주소는 문자열이 되겠죠. 컬럼에 db에 얘는 스트링. 여유있게 300글자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시버도 받는 사람도 블록체인 주소니까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놓을게요. 어마운트는 뭐가 되죠? 정수가 되죠? 실수가 됩니다. 실수. 플롯 얘가 되겠네. 얘를 그냥 복사해서 붙여놓을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플롯. 그 다음에 이거를 서로 연결해 주는 걸 해야 되겠죠. 블록체인. 그 다음에 db. relationship. 그래서 얘는 블록이라고 이름을 붙여줄게요. 그 다음에 백 레퍼런스. 블록이 나를 참조하는 거예요. 얘가 나를 부를 때는 어떻게 부르냐면 백 레퍼런스를 할 건데, 얘는 db. 백 레퍼런스. 트랜잭션이라고 부르면 너한테 속하는 거 다 알려줄게, 이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은 모델이 완성이 됐죠. 자, 모델이 완성이 됐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네, 여기까지 다 썼죠. 오타가 없어야 될 텐데. 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만든 거를 생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요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생성. 가상환경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export라는 명령어를 씁니다. 그래서 한 칸 띄고 대문자로 플라스크 앱 땡땡하고 띄어쓰기 없습니다. 여기 없고, 마이닝, 우리가 만든 폴더 이름이죠. 앱 이름이 마이닝이에요. 마이닝. 원래는 아무것도 안 쓰면 그냥 앱이 디폴트로 되는데 못 찾죠. 우리가 마이닝이라고 폴더 이름 줘줬으니까. 그런 다음에 플라스크 db init, 플라스크 db migrate, 플라스크 띄어쓰기 있습니다. 띄어쓰기.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베이스가 생겨요. 정말 신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윈도우에서 가상환경을 구축해서 쓰면은 요 export라는 명령어 대신에, 윈도우는 걔네 특이한 애들이라 명령어가 좀 틀려요. 맥은 똑같습니다. set이라는 명령어를 대신 써주시면 잘 돼요. 요거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해 볼게요. 자, 어디까지 했죠? 그러면 여기로 가면 되죠. 밑에 보세요. 여기 터미널. 여기 마이닝이 있는 위치로 오는 거죠. 요 위치로 와요. 요 밑에 마이닝도 있고 리퀘어먼트도 있고 VENV도 있네요. 여기서 익스포트 하는 거죠. 여기 VENV 환경에 가상환경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왜냐하면 가상환경에 안 들어오면 작동이 안 되겠죠. 다른 환경에서는 플라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익스포트 뭐 하라 그랬죠? 여기 대문자입니다. 플라스크 앱. 우리가 마이닝이라고 앞에 적었죠. 마이닝. 그 익스포트는 뭐냐면, 이 플라스크가 필요한 환경 변수가 있어요. 앱 이름이 뭐지? 모르잖아요. 그거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설정을 익스포트라는 명령어를 가지고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터미널에서 치면은 한 번 실행하면 까먹어요. 할 때마다 계속 다시 입력해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익스포트가 잘 돼 있으니까 플라스크 db init 이렇게 한번 치고 엔터를 쳐볼게요.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고? 에러가 없어야 될 텐데. 엔터.
그러면 뭐가 막 지가 자동으로 만들죠? SQL 알케미가 SQL 라이트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인 특징이 요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폴더가.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든 요거 있죠, 요거. 예. 야, 얘를 네가 만들 데이터베이스로 마이그레이션 해줘. 이주시켜줘.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시키냐면 플라스크 db migrate 이렇게 치면 돼요. 엔터 치면. 그러면 뭐 버전 이런 게 생기죠. 여기 폴더에 보면 아까 마이그레이션 폴더 밑에 버전이란 게 생겼어요. 버전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볼까요? 야, 뭐 이런 게 생겼네요. 뭐 블록이라는 것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여기서 친 게 모델에서 친 게 요 버전이라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명령어를 가지고 SQL 알케미가 지가 알아서 해준 거죠. 만들어 준 거예요. 자동으로. 너무 고맙죠. 이거 안 하면 여러분들 다 이거 일일이 코딩해야 돼요. 너무 고맙죠. 그 다음에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거는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여기 있는 모든 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플라스크 db 업그레이드. 네, 업그레이드 되면 여기에 뭐가 생겼을 거냐면 우리 설정 파일에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블록체인.db라고 내가 이름 붙여줬죠. 그러면 블록체인.db가 여기 생겨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파일을 보면 여기에 두 개가 있는 거죠. 블록이라는 것도 있고 트랜잭션이라는 것도 있네요. 그래서 블록은 가보니까 얘네 지워볼게요. 이제 그러면 id 값은 정수고 프리비어스 해시는 바차니까 캐릭터인 것 같아요. 300글자. 넌스는 인티저, 타임스탬프는 플롯. 그 다음에 트랜잭션도 이렇게 생겼네. 빈 테이블이 생긴 거죠. 요게 보이면 됩니다. 근데 혹시 요게 안 보일 경우도 있거든요. 테이블 자체가. 그러면 뭘 하시면 되냐면 여기 익스텐션이 있어요. 확장팩 설치하는 데가 있는데 확장팩 가서 SQLite라고 치시면 됩니다. SQLite 이렇게 치면 몇 개가 나오는데요. SQL Tools, SQLite, SQLite 이렇게 돼 있죠. 얘를 요거다 요거. SQLite 요거 보이죠? 요게 있을 거예요. 요 근처에 찾아보면 요거를 클릭하셔가지고 인스톨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스톨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인스톨을 해놔서 인스톨이 돼 있으면 언인스톨 제거할래 이렇게 나오고 인스톨이 안 돼 있으면 인스톨 이렇게 메뉴가 있어요. 그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정상적으로 보여요. 저는 설치가 돼 있으니까 별도로 안 할게요. 이렇게 보이면 됩니다. 그러면 DB가 생성이 됐어요. 겁나 편하죠? 네. 그래서 우리는 상당 부분 이제 마이그레이션은 예를 들어서 모델에 이거 하다가 타임스탬프 말고 뭐 네임도 있어야겠어. 뭐도 있어야 되겠어. 쭉 추가할 수 있죠. 추가하면 그때그때 요 명령어를 플라스크 db 업그레이드 플라스크 db 마이그레이션 한 다음에 플라스크 db 업그레이드 이렇게 쭉쭉쭉 쳐주면 계속 추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추가하진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잠깐만 지금 얼마나 54분 동안 이거 또 잘라야 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잠깐 그럼 여기 데이터베이스 생성한 것까지 하고 좀 더 이어서 나가도록 할게요. 제 코딩 속도가 실습 첫날이라 되게 좀 길어지는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길어가지고 여러분들은 필요한 것만 보세요. 제가 또 꼰대 강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 다 하다 보니까 길어지네요. 이거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알고 있는 사람들은 척척척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것도 잠깐 끊었다 할게요.